안녕하세요. 늘 사연만 정독하고 댓글만 달아봤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네요. 저는 평촌에 살고 있는 환갑을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저에게도 아주 기구한 사연이 있어요. 저는 20대에 지금의 아이 아빠를 만나 일찍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친정 아빠의 외도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신 틈에 엄마랑만 살아서 그런지 결혼을 더 빨리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꾸려 안락하게 사는 것이 저의 꿈이었거든요. 아빠의 부재로 인해 어려서 속상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면 나의 자녀에게 절대 부족함을 만들어주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성인이 되었죠. 그래서 처음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을 보고 한눈에 반해 바로 결혼을 결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없는 아버지의 부재를 잘 채워주는 남자였어요. 인물도 좋고 성격도 활달하며 가정 환경도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결혼을 왜 빨리 하고 싶었는진 모르겠지만 안락함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 컸던 것 같아요. 가정이란 울타리를 잘 채우고 싶은 마음이랄까? 전 결혼을 하기 전 남자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사내 연애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꼭 아이 아빠를 칭하며 그 남자만을 조심하라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스갯소리로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회사에 발표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던 반면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는 그들의 난색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요. 아우, 상윤 씨, 뭐가 아쉬워서 자기가 저런 남자한테 시집가? 인물값 한다니까, 용만 씨는. 내가 잘 알아서 그래. 저런 남자 만나면 피곤해. 그것도 능력이죠, 뭐. 그래도 지금 저에겐 너무 다정하고 잘해주는 남자니까요. 괜찮아요. 조언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진짜 상윤 씨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뭐 결혼 결정했다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을 건데 그래도 난 상윤 씨가 너무 아깝다. 전 사랑에 눈이 멀었던지라 귀에 들리지 않았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전 자연히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하는 일이 그때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거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부질없지만 결혼에 있어 신중하지 못했던 제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그래도 결혼 덕분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을 얻게 되어 그것은 큰 기쁨이지만요. 남편은 4대 독자였기 때문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렇게 시집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혹여라도 몸이 아파도 아픈 티를 내지 않고 시부모님 밥상을 3끼 꼬박 차려야 했으며 집에선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집안일에 몰두하기 바빴죠. 처음엔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집안일에 익숙해져 갈 때쯤 남편의 첫 번째 외도가 있었습니다. 외도 상대는 다름 아닌 어려서부터 잘 알고 지낸 동창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결혼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을 때라 충격이 너무 컸어요. 슬픈 나날이었죠. 재수씨, 용만이 금미랑 그러고 그런 사이에요. 내가 재수씨한테만 살짝 말해주는 거니까 뒷조사 해봐요. 내가 말했다고는 하지 말고. 네?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럼 그전부터 만났던 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요. 모르죠. 그건 그전부터 만났는지 아니면 결혼하고 시작됐는지. 동창회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용만이가 여자를 하도 좋아해서. 남편의 동창생이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 친구도 아니고 남편 친구였는데 오죽했으면 말을 했을까 싶었죠. 일단 친구의 말만 들을 수 없으니 본격적으로 외도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늦는다고 전화한 날 남편 회사 끝날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나와서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발길을 향했죠. 소문이 사실이 되는 순간 남편은 금미라는 여자와 여관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했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네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바람을 필 수가 있어? 그러고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당신이 오해한 거라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러니까 오해 말고 나만 믿어. 왜 이렇게 시끄럽냐? 여자 목소리가 담장 넘으면 안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일 갔다 온 남편 붙잡고 뭘 그렇게 짱알짱알? 어머니, 아니에요. 주무세요. 당신도 이제 그만해. 난 아니라고 했어. 혼자 오해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앞서 나가지 마.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오늘 장미여관 들어가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동창회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너 내 뒷조사했어? 와, 이거 소름 돋는 애네.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집구석에서? 아가야, 조용히 해라. 아버님 계신다. 어디 파가지를 긁어대게. 아범, 피곤할 텐데 그만하고 어서 자거라.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제가 남편에게 뭐라고 하려고만 치면 시어머님이 시끄럽다며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때는 남편이 하도 아니라고 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습니다. 명백히 여관에 들어가는 모습도 봤지만 애써 아니라는 남편의 말을 믿고야 말았죠. 그렇게 전 어리석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시어머니는 임신을 왜 하지 않냐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저와 남편 사이에는 임신이 되지 않았죠. 임신을 하면 남편도 변할 거고 다시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오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원도 찾아다니고 임신에 좋다는 약도 지어 먹어봤지만 애석하게도 임신은 쉽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입양을 권유했습니다. 애를 원래도 좋아하는 남편이기도 했고 제가 정부 칠 데가 아예 없어서 그랬는지 남편은 적극적으로 입양을 권유했습니다. 살림살이가 여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보육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님도 혹시라도 아기를 입양하면 아기가 생기지 않을까 하셔서 입양을 허락해 주셨어요. 대신 입양만큼은 아들이 아닌 딸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는 그렇게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5살 난 어린 여자아이였지만 그때 당시에도 똑똑했네요. 다행히 시어머님도 곧잘 예뻐해 주셨고요. 저도 남의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 자식처럼 키웠네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크다는 말이 실감되었죠. 그렇게 남편도 딸아이가 생기니 한동안 마음을 다잡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저희에게 아들이 찾아왔어요. 첫 아이를 입양하고 2년 만에 찾아온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너무 기뻐하셨고 남편과 저 또한 기뻤죠. 그리고 전 딸과 아들을 제 목숨처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누구 하나 남의 자식이 아닌 정말 제 자식처럼 똑같이요. 그렇게 행복에 젖어갈 때쯤 남편은 또다시 집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재벌은 남주지 않듯이 말이죠.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와중 남편은 저에게 첫 번째 외도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두 번째 상처를 주었어요. 이번에는 대놓고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여성의 남편이 찾아와서 집 전체를 다 깽판 쳐놨네요.
시어머님도 충격받으시고 저도 너무 놀랐어요. 도용만 나와. 네가 도용만이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마누라를 건드려? 내가 회사 못 다니게 해줘? 어딨어? 그 남자는 집안 물건을 하나하나 깨부시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집에 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말릴 수밖에 없었죠. 저기, 제가 도용만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진정하시고 앉아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도 아저씨랑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그것들이 문제지. 왜 이 집에 와서 행패시냐고요? 애들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당신이 와이프야? 집에서 내조를 어떻게 했길래? 남자가 밖으로 나돌아. 당신이랑 얘기할 거 없고 도용만 나와. 아니 저기 아기 아빠. 아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나가서 얘기해요. 지금 집에서 이러지 말고. 아줌마가 도용만 모친이에요? 됐고. 난 아줌마랑 저 여자랑 얘기할 거 없고 도용만 이놈 나오라니까. 어디 숨었어? 그 남자가 집에 난리를 치는 동안 남편은 잠깐 대문 앞에 왔다가 돌아서 도망가는 모습을 발견했죠. 제가 다 수치스러웠네요. 그렇게 한참을 집에 온갖 화풀이를 하고 남자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해가 지고 남편이 집에 돌아왔죠. 뻔뻔 그 자체로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 잠깐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니.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별일 아니에요. 다치신 데는 없죠? 아휴, 그래 뭐. 남자가 바깥 일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어미는 신경 쓰지 말아라. 너 다친 곳은 없는 게야?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모자였습니다. 저와 애들은 안중에도 없었네요. 그리고 나서 뻔뻔하게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단 말조차 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밥상을 내오라고만 했네요. 성격 같아선 그 밥상 자체를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았죠. 밥 좀 내와. 배고프다. 오늘 하루 종일 굶었더니 현기증 나. 나 밥 못 먹으면 어지러운 거 알지? 국이랑 대충 해서 내와. 나한테 할 말이 밥 달라는 거밖에 없니?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그러고도 애들 아빠야? 창피하지도 않아? 그만 쨍알대라. 나 피곤해. 네가 사회생활을 아냐? 혼자 오해하고 집 찾아와서 깽판 치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오해라고? 그럼 아까 왜 안 들어왔는데?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거냐고? 정말 마음 독하게 먹고 이혼하고 싶었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의 부재가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알았기에 아이들에게만큼은 그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다정한 아빠였기에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저는 또 한 번의 바람을 덮어야만 했습니다. 남들이 미련하다고 욕할지언정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모시고 살던 시어머님은 몸이 많이 노쇠하셨죠. 경증의 치매와 거동도 불편하셨어요. 오로지 어머님의 병수발은 제 몫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만 예쁘게 크는 것을 보는 낙으로 병수발에 바람둥이 남편을 참았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 끓였어요. 여기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도 있고 앉아보세요. 너도 내가 귀찮지? 빨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지? 고양 것. 네가 내 남편을 감히 넘봐?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어머님은 종종 이렇게 사랑 구분 못하시고
치매의 모습들이 종종 나오곤 하셨죠. 차라리 말만 이렇게 하시면 참을만 했을 테지만 그때 어머님은 대소변도 못 가리시고 몸도 많이 노쇠해지셨죠. 한편으로 그렇게 짱짱하시던 어머님이 세월을 못 이겨 이렇게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도 씁쓸했고요. 내 어머니다 생각하고 모셨어요. 가끔 정신이 돌아오시면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씀도 했죠.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정신을 놔버려서 그동안 너만 몰라줬던 거 많이 속상했지?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용만이가 너에 비해 한없이 모자라더라도 이해해줘. 어미야, 미안하다. 애들이 크면 너 닮아서 아주 똑 부러질 텐데 내가 볼 수 있으려나?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나마 어머니 진심 알게 돼서 너무 좋네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저 많이 챙겨주신 거 저도 알아요. 용만이 정신 못 차리더라도 꼭 네가 이 집 잘 지켜야 한다. 내 너만 믿을 거야. 용만이만 믿다간 엄한 거한테 돈 다 갖다 바칠라.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하루빨리 쾌차하시고 일어나셔야죠. 저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쾌차하셔요. 뭐? 얼른 밥 줘라. 배고파. 이 시애미를 굶길 셈이냐? 아주 나를 굶기려고 작정을 했구나. 천하의 꼬연 것. 바로 정신을 놓기도 하셨지만 진심이 아니란 걸 알기에 버틸 수 있었네요. 어머님 병간호를 6년째 하며 지낼 때 딸은 누구를 닮았는지 아주 똘똘이 성장해 주었어요. 아빠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만큼은 다정한 사람이었기에 아빠를 잘 따르기도 했고 제 바람대로 구김살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볼 때면 모든 고생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6년째 병간호를 하던 밤 길고 긴 잠에서 깨지 못하셨죠. 어머님은 평소에 하셨던 말씀처럼 재산의 반은 제 이름으로, 반은 남편의 이름으로 해주셨어요. 참 감사했죠. 아마도 남편을 믿지 못하여 하셨던 걸 알지만요. 그렇게 어머님의 장례식이 시작되었고 남편의 지인이라고 한 여자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불륜녀들과는 다른 품이 있고 우아한 여성의 느낌이었죠. 아,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네요. 속상하시겠지만 힘내시고 빨리 슬픔 속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인은 남편과 눈인사를 하고 저에게 저렇게 말을 했죠. 그리곤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언가 쎄한 느낌은 났지만 그래도 조문온 손님이니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해 드렸네요. 남편은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님 상속 지분을 보고 화를 냈죠. 네가 조종했냐? 치매 엄마한테 재산의 반을 네 이름으로 하라고 엄마한테 시켰냐고? 아니면 이게 말이 되냐고? 뭐? 당신 밖으로 놔둘 동안 나 6년을 어머님 병수발 들었어. 아니, 시집살이까지 다 합치면 16년이야. 내가 이 정도도 받을 자격 안 돼?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당신 못 믿는데 그 재산 다른 여자한테 띄워줄까봐 나한테 맡기신대, 알아?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 걱정하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어머니 장례 끝난 지 얼마나 됐니? 창피하지도 않아? 아니, 피 섞인 내가 아니라 왜 생판 남인 너한테 지분이 가는 거냐고? 아, 진짜 어이없네. 네가 조종한 것밖에 안 되잖아. 남편은 이런 억지를 써가며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시 포기하라는 각서를 종용했죠.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알기에
절대 그럴 순 없었어요. 제 지분이 제 딸에게 가야 되기 때문이었죠. 혹시라도 남편에게 간다면 정말 얼마 가지 않아 다 다른 여자들에게 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남편을 무시한 채 지냈어요. 남편도 포기했는지 잠잠하더군요. 전 예전과 똑같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딸이 학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딸의 수험 생활을 도왔고 제가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해냈네요. 그런 마음을 딸도 알아줬는지 공부에 큰 재능을 보이기도 했어요. 엄마, 나 오늘도 전교 1등이야. 난 공부가 너무 재밌어. 확확 눈에 띄게 성적이 보이잖아.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게 너무 좋아. 아휴, 고마워. 엄마는 유빈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도 모자라서 훌륭하게 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엄마 인생을 보상받는 것 같아. 아빠 때문에 속상하지. 아빠가 엄마 이런 마음을 잘 알아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모든 게 다 완벽하겠어. 안 그래? 그래도 엄마한테는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슬프게 생각 말고 나를 보고 버텨. 알겠지? 내가 꼭 엄마 희망이 되어줄게. 속 깊은 딸의 언행에 감동을 받았고 그래도 남편을 참고 살았던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죠. 딸이 수험생이다 보니 오히려 딸에게 집중할 수 있어 남편의 집착은 조금 넣어두었어요. 딸은 무사히 수험 생활을 마치고 원하던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자그마치 의대에 합격했답니다. 둘째는 공부를 잘하진 않지만 착하게 자라주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날, 전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거의 일주일 만에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혼해달라는 소리였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은 지가 옛날이었지만 막상 이혼 통보를 들으니 서럽고 마음이 사무치더군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혼 통보를 하는 건지 그동안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병든 시어머니 수발에 북받쳐 올랐어요. 이혼해. 어차피 오래전부터 알았잖아. 이제 유빈이도 대학에 갔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 나도 사랑하는 여자랑 살고 싶어. 당신 제정신이야? 유빈이 대학 갈 날만을 기다린 거야 지금? 이혼 통보하려고? 이번엔 누구니? 내가 도대체 당신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 당신 만나서 지금까지 시부모 모시고 애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이런 나한테 왜 그래? 유성이는 그럼 유성이 아직 학생이야. 한참 사춘기 오면 아빠가 얼마나 필요하겠어. 그런데도 그러고 싶어? 불쌍하지도 않니? 미안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냥 놔주라 놔줘. 유빈이랑 유성이한테는 내가 알아서 설명할게. 뭐? 네 인생? 그럼 나는 그동안 내 인생 없어서 너희 집에 희생하고 살았는 줄 아니? 진짜 뻔뻔하기도 짝이 없지? 이번엔 어떤 여자야? 잠깐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었나 보지? 그래, 너 마음대로 해. 살림을 차리든 나가 살든 이혼은 못해줘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이야? 너희들이 평생 동거인으로 살아봐 어디. 당장 짐 싸서 나가. 아무 말 안 할게. 대신 이혼은 꿈도 꾸지 마. 그렇게 전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성격으로 1, 2년 정도 만나다 헤어질 것 같았지만 그 시간은 오래 갔어요. 간간히 이혼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남편은 빌었지만 절대 해주지 않았네요. 누군가는 저보고 미련하다, 아집 있다, 그냥 놔주고 너 인생 살아라 했지만 이혼 도장은 찍어주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평생 남편의 동거녀로 살길 바랐거든요. 그렇게 남남으로 지내면서 아이들은 바깥에서 남편을 종종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부재를 알려주고 싶지 않았기에 바깥에서 만남은 항상 허용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들도 장성하고 딸은 의대를 졸업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뿌듯했어요.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이 훌륭하니 이걸로 되었다 싶었죠. 그렇게 슬픔을 애써 기쁨으로 포장하고 살고 있을 때 딸아이는 이제 곧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딸아이가 장성해서 결혼하겠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모습을 보니 어려서 키웠던 가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너무 마음이 이상하고 한편으론 너무 좋았습니다. 딸아이의 남편 될 사람은 듬직하고 딸아이를 살뜰히 챙겨주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딸아이와 말하는 것이 서로 존중해주고 있다고 느껴 좋았네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유빈이 남자친구예요. 말씀 많이 들었는데 유빈이가 어머님을 많이 닮았어요. 아유, 그래요? 우리 유빈이 미인인데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영광인데. 아, 추운데 얼른 들어와요. 밖에 서 있지 말고. 엄마, 성준 씨 얼마나 다정다감한데 내가 말했지?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인사는 잘 치렀고 딸은 본격적인 결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도 2년 정도 했으니 얼른 결혼을 하여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고 싶다고 말했죠. 사위 될 사람도 의사였거든요. 딸의 결혼을 도우면서 남편도 만났네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딸의 상견례 날 서둘러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그때 밖에서 남편과 불륜녀가 상견례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지 뭐예요. 순간 너무 당황했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뒤따라 들어가 보니 이미 사이될 사람 부모님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더군요. 딸과 사이는 그날 조금 늦게 도착하여 부모님끼리 만나고 있었답니다. 제가 너무 놀라 식당을 빠져나오자 멀리서 딸이 걸어오더군요. 그리고 딸도 어처구니 없어 했죠. 엄마, 왜 안 들어가? 안 추워? 아마 어머님, 아버님 와 계실 건데. 난 조금 늦는다고 말씀드렸거든. 아빠 와 있지? 아니, 그게... 네 아빠가 글쎄 같이 사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내가 너무 당황해서 나왔어. 혹시라도 사돈들은 모르실 거 아니야. 안 그래? 아휴, 미안하다. 엄마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네 아빠 진짜 어쩜 좋으니, 유빈아? 뭐? 아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됐어. 엄마, 집에 가자. 내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다 말씀드릴게. 요즘 별거가 흠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잖아, 안 그래? 그냥 엄마는 그런 줄 알아. 나도 아빠 지금 너무 보기 싫네. 그냥 가자. 딸은 제 손을 이끌고 상견례장을 벗어났습니다. 사위에게는 딸이 급히 배탈이 나서 오던 중에 병원에 갔다고 전하였고 저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말 이가 부득부득 갈렸어요. 끝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그러는 건지 따져 물었죠. 당신 미친 거 아니야?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불륜녀를 데리고 가. 유빈이 오늘 그 모습 보고 바로 뛰쳐나왔어, 알아?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넌 진짜 구제불능이야. 나이를 처먹나 안 먹나 어쩜 그리 똑같니?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의 최악이야. 그러니까 깔끔히 이혼해줬으면 좋잖아. 그리고 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함부로 불륜녀 취급이야? 너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얼마나 똑똑한 여자인데. 의사라고. 네가 그렇게 말을 해, 감히? 어쨌든 난 혼주석에 내 여자 앉힐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엄마라고 나타나 보던지. 그 여자도
그렇게 하자고 하디? 둘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한 명이라도 덜 미쳐야지. 하긴 둘 다 미쳤으니 지금 그러고 살고 있겠지만. 남편은 제가 이혼을 안 해준 것이 분하여 이렇게 작정을 하고 저를 골탕 먹인 것이었어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빈아, 그냥 엄마는 결혼식에 참석만 할게. 혹시라도 엄마 아빠 때문에 네가 시어른한테 결혼도 가기 전에 안 좋은 모습 보이면 어떡하니? 결혼식 끝나고 아빠랑 단판 지을 거야.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하자, 어? 엄마도 너무 속상해. 엄마, 진짜 바보야? 그 혼주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 나 5살 때 입양해줘서 엄마가 나 이렇게 이쁘고 훌륭하게 키워줬는데 어떻게 그런 자리를 그 더러운 불륜녀한테 앉으라고 할 수 있어? 엄마는 그런 말이 쉽게 나와?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살지. 전 딸을 계속 구슬렸어요. 혹여나 딸이 책 잡힐까봐 시 어른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네요. 그렇게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 지나가고 딸의 결혼식이 되었죠. 정말 억울하고 분노가 치솟았지만 딸의 결혼식을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되고 혼주석에는 잘난 불륜 남녀 한 쌍이 앉아 있었죠. 이가 갈렸어요. 그렇게 불륜녀가 엄마 행세를 하고 딸이 입장하는 순간 불륜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나서 입장하는 딸의 얼굴을 살피기 시작했죠. 그리고 딸의 손목에 있는 특이한 큰 점 3개를 확인하고 옆에 있던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목소리가 하객석에 있는 저희에게까지 다 들릴 정도로 말이죠. 아니, 정말 당신 딸이에요? 당신 딸 맞아요? 수연이 아니야? 수연이 맞지? 이제야 찾는구나. 그리고 너무 잘 컸어. 이 말만을 남기고 졸도를 하였어요. 거의 발작 수준으로요.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의무팀이 와서 불륜녀를 실어갔죠. 일단 혼주가 부재 상태긴 하지만 식은 하객들도 있으니 이어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간단히 인사만을 한 채 제 딸과 사이는 결혼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의무팀에 가서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러 갔죠. 그리고 드디어 봤어요. 남편은 그 여자 옆에서 언제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며 손붙잡고 있더군요. 아주 꼴사나웠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니 그 여자더군요. 그 여자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조문객으로 왔던 여자였습니다. 생각보다 남편과 오래된 사이였네요. 정말 뻔뻔했죠. 당신이 유빈 아빠랑 사는 그 여자군요. 어떻게 당신 내 딸 혼주석에 앉으려고 해? 미친 거 아니야? 하긴 안 미쳤으면 이러고 살고 있지도 않았지. 이혼 안 해줬다고 시위하는 거야 지금? 그랬다고 한 번뿐인 내 딸 인생을 망치려 들어? 너 내가 가만 안 둬. 당신 딸 김수연 맞아요? 혹시 성육보육원에서 입양했나요? 난 딱 알아볼 수 있었어. 아니, 고마워요. 우리 딸 키워줘서. 뭔 소리야? 내 남편이 그래? 입양했다고? 그래, 우리 유빈이 입양한 딸이지만 한 번도 입양했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내 친딸이야. 그런 내 딸 결혼식을 네가 감히 망쳤다고 알아? 너랑 도영만 용서 안 해. 내가 네 병원 문 닫게 해줄 거야. 알겠어? 아유, 제 딸이에요. 유빈이, 아니, 수연이. 사실 제가 낳은 제 친딸이요. 오늘 손목에 점 보고 확신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지. 너무 살기 어려워서 잠깐 맡겼어요, 수연이. 근데 그 사이에 입양 갔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됐죠. 그 길로 전 남편과 이혼하고
딸 하나 찾겠다고 열심히 살았네요. 그러다 유빈 아빠도 만난 거고요. 죄송해요. 제 딸 너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유빈이가 그토록 자기가 찾아 헤맨 자기 딸이란 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불륜녀가 버린 딸이 제가 입양한 딸이었다니요. 믿기 힘든 말이었네요. 이런 우연도 있다니. 이제 와서 달라지는 건 없어. 유빈이가 알면 어떨 것 같아? 너는 나락으로 떨어져도 할 말 없는 거 알지? 자기 친엄마란 사람이 그동안 자기 버리고 불륜 저지르면서 살아왔던 거 알게 되면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 자업자득이야. 이 나쁜 것들아. 더러운 것들. 와장창 뒤에 부케가 가방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며 울부짖는 딸이 서 있었어요. 저를 챙기러 데리러 온 딸이 다 듣고 말았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친엄마라니. 내가 잘못 들은 거 맞지? 내 친엄마가 저딴 여자일 리 없잖아. 거짓말 치지 마. 아니라고 해. 유빈아. 그게 얼른 나가자. 엄마가 천천히 설명해 줄게. 상종할 필요도 없어. 좋은 날 웃어야지. 내 딸, 우리 유빈이. 그래, 내 친엄마는 엄마잖아. 저딴 여자일 리 없잖아. 저렇게 더럽고 인간 쓰레기에다가 뻔뻔할 리가 없지. 안 그래? 수연아. 아니 유빈아. 미안하다. 그땐 너무 살기 어려워서 그랬어. 엄마가 금방 너 찾으러 갔어. 아니, 평생 찾았어. 닥쳐.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올리지 마. 아빠랑 엄마랑 이혼시키려고 당신이 내 혼수석에 앉고 우리 엄마 골탕 먹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한테 친엄마는 지금 우리 엄마니까 다신 나 찾지 마. 그리고 아빠도 나 볼 생각 마요. 둘 다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이제 우리 엄마 내가 챙길 거고 유성이도 내가 책임질 거니까 이제 우리 찾지 마세요. 더러운 사람들. 상종 못할 인간들. 딸의 말이 끝나자마자 의무실에 있던 꽃병의 물을 상간녀와 남편에게 쏟아 부어 버렸어요. 그리고 꽃으로 사람을 때리지 말라 했지만 물을 부은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꽃으로 사정없이 상간녀와 남편을 팼네요. 그렇게 패고 나니 정신이 들더군요. 상간녀는 자기 잘못을 이제서야 알았는지 가만히 맞고만 있었고 남편은 왜 때리냐고 그 와중에도 상간녀를 감쌌고요. 그리고 끝으로 딸은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전 너무 미안해서 오열했어요. 그리고 딸에게 아픈 시련을 준 것 같아 너무 죄스러웠죠.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다 잘못이다. 혹시 마음에 상처 남은 거 아니지? 아니, 상처 남았겠지. 엄마 아빠가 너무 모자란 사람이야. 엄마가 왜 미안해? 그 더러운 여자가 미안해해야지. 아빠도 똑같아. 엄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요. 나 이제야 속이 후련해. 시어른들한테도 다 말할 거야. 솔직히 좀 무서웠어. 가뜩이나 입양했는데 아빠 엄마까지 이혼한 집에 콩가루 같은 느낌이어서. 근데 엄마가 양보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내심 좋았다? 나 참 나쁘지. 내가 시부모에게 잘 보이기 급급해서 이제 다 말하고 홀가분히 살래. 그리고 엄마는 누가 뭐래도 영원한 내 엄마야, 평생. 그러니까 우리 이제 행복하게 우리만을 위해 살자. 딸의 말을 듣고 눈물이 너무 났습니다. 그동안 뭘 위해 살아온 건지 정말 제 자신이 어리석었죠. 딸의 말을 듣고 결심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과 이혼 상태입니다. 재산은 이미 시어머님이 저에게 남겨준 재산이 많았기에 충분했고요. 불륜녀한테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도 받았죠.
상간녀도 딸아이를 만나고 싶었는지 남편과 정리를 한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딸아이는 상간녀와 만나주지 않고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로 말이죠. 길고도 질긴 인연, 딸 덕분에 청산하게 됐네요. 애초에 이게 맞는 것이었지만 무엇 때문에 놓지 못하였는지 참. 가끔 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딸의 이야기를 듣고도 딸을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시댁어른들과 사위를 보면 한편으론 가슴이 놓이기도 하고요. 그 불륜녀들에게 최고의 복수는 아마 자식의 외면 아닐까 합니다. 남편도 자식에게만큼은 끔찍했지만 아들 또한 이 얘기를 듣고 아빠랑 더 이상 만나지 않네요. 언젠간 돌아오리라 믿었지만 이 믿음이 어리석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죠. 지금은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딸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딸아이가 낳은 손주 녀석들을 보는 맛에 행복하게 살고 있죠. 사연을 읽다가 제 사연 또한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아서 생각난 김에 써보았는데 재밌으셨나요? 추운 겨울 옷 따뜻이 입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힘들었던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 제 삶을 다시 찾게 된 여자입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들을 눈앞에서 마주했을 때 저에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빨리 그런 상황들을 알게 된 게 오히려 제 삶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로가 맞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된 순간부터 저희 부부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결혼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고 제 선택이 틀렸다는 좌절감 때문에 삶에 대한 의욕이 거의 없었어요.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너무 달랐던 터라 자주 목소리를 높이게 됐는데 제가 남편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게 결정적으로 싸우게 된 이유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으면 생활의 변화는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서 크게 벗어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 생각이면 왜 저와 결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쉽게 결정해서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한테 최대한 좋게 설득하면서 삶을 변화시키려 했었는데 결국 한 번의 사고로 집안 전체가 울릴 정도로 상당히 큰 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늦은 새벽 시간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는 거 100번 양보하고 이해할 순 있어요. 하지만 개가 돼서 들어오는 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거의 매일 술을 퍼먹다시피 해서 그날도 일찍 들어올 것 같진 않아 그냥 포기하고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잠에 취한 상태로 방문을 열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장면들을 만들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저는 늦은 새벽 시간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안 여기저기에다가 가리지 않고 토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먹었는지 양도 어마무시하게 나와서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화장실에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저를 뿌리치더니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토를 해서 그냥 짐 챙겨 나왔습니다. 저도 참아올 만큼 참아왔던 터라 더는 못 봐주겠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술을 어느 정도 먹는 건 알고 있었는데 과하지 않게 적당히 마시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싫어서 자기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결혼 이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날 정말 질려버려 친정으로 와버린 뒤 남편과 함께 살아갈 생각을 접어버렸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같이 살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습니다. 애도 없는데 굳이 힘들게 같이 살아가면서 남편의 개보다 못한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이 술을 먹고 난 이후에 너무 다른 사람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다며 아닌 것 같으면 망설이지 말고 결정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날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제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남편이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받자마자 첫 마디가 청소를 다 해놨다는 거였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안 꼴을 보고 나도 너무 놀라서 급하게 청소를 하긴 했는데 당신은 어제 얼마나 놀랐겠어. 이번 일은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일단 집에 들어와서 대화 좀 하자. 오늘 안 들어올 건 아니지? 회사에다가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출근을 못할 것 같다고 말해놨거든. 당신 참 염치 없다. 그 집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최근에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끝까지 내 말을 무시하더니 결국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술 퍼먹고 와서 집안 꼴을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놔? 청소했다고 해서 냄새가 빠질 것 같니?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며. 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얘야, 나다. 아침에 내 아들한테 연락을 받자마자 깜짝 놀라서 일단 내가 먼저 집에 와봤다. 아들이 실수한 거 전부 다 치우고 해장국 만들어 먹였으니까 거기서 그러지 말고 와서 얘기 좀 하자. 평생 안 올 것도 아니잖아. 많이 실망한 거 알지만 그래도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해야 해결이 되지 않겠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남편이 혼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는데 제가 집에 없는 걸 보고 남편도 어느 정도 눈치는 있었는지 시모를 불러 집안 정리를 했다곤 하지만 이미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봐서 더는 미련이 남아있지 않아 이혼 생각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좀 늦었네. 자, 봐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실수한 거 전부 다 정리해줬어. 덕분에 당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게 없다니까. 아까 나한테 한 소리 들었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둘이서 잘 좀 지내라. 그래도 서로 잘 살아보겠다고 혼인신고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이런 일로 이혼하겠다는 건 아니지. 살면서 내 아들이 저지른 실수 같은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삶의 티끌 같은 일인데 심각해질 필요 있겠니? 맞아. 우리 어머니 말대로 내가 어제 일은 실수한 게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하는 건 너무 오버 아니야? 어느 누가 술 먹었다고 이혼까지 하냐? 술 먹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번이 처음이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어머님 아들이라고 이런 문제로 감싸고 들면 제가 더 피곤해진다는 거 모르세요?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토한 거 치우지도 않고 친정집으로 가버렸겠어요. 그만큼 저에겐 너무 큰 충격이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는데 당연히 이혼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리고 이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결혼 생활은 유지하고 싶은데 삶이 변하는 건 싫다고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원래 남자들이 그래. 구속받는 거 싫어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게 남자들이야. 너희 시아버지도 그랬는데 지금은 가정에 충실한 거 봐라. 살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도 귀찮아서 가정에 더 충실해진다니까. 너희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맞춰가면서 사는 게 힘든 건 당연한 거다. 나도 아직까지 맞춰가면서 살고 있는 중이고 마음에 들지 않은 부면들이 너무 많은데도 없는 것보단 나니까 부대끼며 사는 거야. 어머님은 그런 성격일진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와 결혼을 했으면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는 게 당연한 거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건 충분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저도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삶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저희 관계 정리할게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지 않겠어요? 시모는 저와 남편이 다시 좋게 풀길 바라고 있었지만 이미 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이 거의 떠나간 상태였고 함께 살아가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해 이혼하는 게 제가 살 길이었어요.
남편은 다음부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저의 관계를 좋게 풀려고 설득을 하길래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서로 잘 풀라면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시댁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저에게 눈치가 보였는지 방문을 두드린 뒤 들어와 옆에 앉았는데 머뭇거리면서 건넨 한마디에 너무 놀라 남편이 뱉었던 말을 다시 되물었어요.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의도를 물어보게 되었죠. 우리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 지금 하는 일 솔직히 마음에 들지가 않거든. 그냥 직원 하나 고용한다 생각하고 나랑 같이 일하면 당신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서로를 더 이해하지 않겠어? 그렇게 해야 술자리도 줄어들 테고 당신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하지 않겠지. 나도 이번에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엄청 후회하고 있어. 내가 하는 일이 쉬워 보여? 그냥 하던 일이나 잘하고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해.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혼이야. 당신 직업을 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좋아 보여서 결혼을 선택했는데 술을 입에 달고 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 지금도 내 화가 다 풀린 건 아닌데 당신이 결혼한 이후 오늘 나한테 미안해하는 게 진심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두고 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술을 먹는 거에 대해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할 정도까지 먹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야. 당신 할 일 다 하면서 가정에도 충실하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하는 행동이 결혼 전이나 후나 똑같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다음에도 또 이런 식이면 그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혼 결정할 거니 그런 줄 알아. 정말 다음부터는 조절해서 먹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나 지금 다니는 회사 꼭 다녀야 되는 거지? 당신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야? 당신이랑 같이 일하는 거 불편해. 그리고 식당 일 해본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왜 같이 일을 하자는 거야? 다니고 있는 회사나 잘 다녀. 알겠어? 남편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쉽게 결혼한 것도 아니고 변하겠다며 자기 잘못에 대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일단 두고 보기로 했던 거였죠. 이혼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남편과 함께 있던 좋은 기억들도 있었기에 두고 보기로 했는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을 땐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제가 함께 일하는 걸 강하게 거부를 하자 더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저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술자리도 현저히 낮아져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행동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니기 싫어하던 회사를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즐겁게 다니던 남편이 꾸미는 거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도중 남편이 전화로 상갓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면서 동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늦게 올 것 같아 전화를 한 거라는데 평소와는 다른 행동에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늦은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왔는데 술을 꽤 많이 먹었더라고요. 얼굴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고 침대로 바로 누웠는데 잠시 뒤 남편의 입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여자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길래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차의 블랙박스부터 확인을 해봤어요. 자동 음성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직감한 게 맞는다면 남편 차에서 단서가 발견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차에 올라타 블랙박스에 있던 메모리 칩을 꺼낸 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에 연결해서 남편이 그동안 어디를 다녀왔는지 전부 다 훑어봤어요. 그런데 딱히 걸릴 만한 게 없었는데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면서 꾸미기 시작했을 때부터 다른 곳을 주기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술 취한 남편 입에서 나온 한 여자의 인물이
등장했죠. 같이 차에 올라탔는지 대화 내용은 꽤 평범했지만 둘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부터가 제 속을 끓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상갓집을 다녀오겠다고 했던 남편이 알고 보니 최근에 만나던 여자의 상갓집에 진짜로 다녀온 거였어요. 내가 너 고등학교 때 봤을 때 어머니께서 너 의사 만들겠다고 쉬지 않고 일만 해오셨잖아.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사고로 떠나셨으니 너희 어머니께서 감당해야 될 짐이 상당히 무거우셨겠지. 그래서 그때 몸을 많이 혹사시키셨나 봐. 암으로 떠나실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셨는데 그래도 너희 어머니가 그때 힘들게 노력한 만큼 너는 서울의대 나왔고 결국 의사 생활을 하게 됐잖아. 아마 편히 눈 감으셨을 거야. 앞으로 내가 너희 어머니 대신 지켜줄 테니까 힘들면 나한테 기대도 돼. 우리가 남도 아니고 고등학교 동문인데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도와줘야지. 그때 이사만 안 갔어도 우리 삶이 달라졌을까? 그때 너무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잖아. 만약 이사를 안 갔다면 우리의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 그런데 너는 이미 결혼을 했잖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그 사람과 지금 좋지 않은 관계고 이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어? 나도 이제 내 길을 가야지. 아닌 길을 계속 고집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삶에 낙이 없었을 거야. 그 사람과 성격이 너무 안 맞거든. 최대한 빨리 정리할 테니까 기다려줄 수 있지? 정말 괜찮겠어? 우리 관계에 대해서 네 처가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많은 위로가 됐고 언제든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내가 이기적인 걸까? 너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옳은 행동일까? 너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게.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다고 얘기했잖아. 그 사람과는 이미 끝난 관계야. 마지막 영상 속에 담긴 음성 녹음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울의대를 나온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여자가 뭐가 부족해서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모두 보게 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저와 이혼을 결심하고 다른 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땐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고 있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 양동이에 물을 한가득 담아 그대로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부어버렸어요. 찬물을 뒤집어 쓴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니 잠이 덜 깬 상태로 소리치며 화를 표출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블랙박스에서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었고 동문과 나눈 대화가 핸드폰에서 흘러나오자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돼선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 있어? 설마 했는데 네가 나를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랑 이혼을 하고 싶었어? 네 입에서 그 여자의 이름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길래 혹시나 해서 블랙박스를 살펴봤다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온몸이 떨릴 정도야. 너까짓 게 나를 버려? 내가 유선이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고 잔물을 뒤집어 엎는 건 아니지.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심장마비 걸려 죽을 뻔했잖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고민 중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네. 이렇게 된 이상 전부 다 얘기할게. 나는 너랑 이제 같이 살아가는 게 지긋지긋해. 어차피 우리 둘이 맞지도 않는데 계속 억지로 살아봤자 시간만 버릴 거 아니야. 걔는 내 모든 걸 이해해주고 맞춰준다고. 하지만 너는 날 항상 무시하고 남편으로서 존중해주지 않잖아. 이런 삶이 너무 숨막혀서 그만하고 싶었어. 걔를 만날 때마다 너랑 비교되고
너랑 하는 모든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조만간 이혼하자고 얘기하려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도장부터 찍으면 되겠네. 자, 내가 서류까지 미리 싹 다 준비해놨어. 도장만 찍으면 되고 내일 서류 접수하면 우리는 남이 되는 거야. 내 인생이 바뀌는데 의자로 그딴 거 아깝지도 않다. 그리고 나 재혼식 가는 거 아니야? 너랑 이혼한 뒤 혼인신고는 나중에 다시 해야겠지만 우리 재혼식 먼저 하기로 했어. 걔는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많이 힘든 상태야. 내가 평생 옆에서 있어주기로 결정을 내렸어. 거기에다가 직업이 의사인데 너랑 비교가 되겠냐? 우리 부모님도 벌써 이 사실 다 알고 계셔. 진짜 너 이렇게까지 쓰레기였냐? 나는 그래도 너를 믿고 지금까지 봐줬는데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어?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이런 기분으로 절대 안 해주지. 네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나랑 이혼 원하면 소송을 하던지 알아서 해. 이깟 이혼 서류 찢어버리면 그만이야. 너희 두 연놈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이혼 절대 안 해줄 거고 그년한테도 똑똑히 전해. 내 눈앞에 띄는 순간 머리채 전부 다 뽑힐 줄 알라고.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린 뒤에 당장 나가라고 집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남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이며 옷들 싹 다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놈 데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감사한 줄 모르고 바람이나 피는 남편 놈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도 제가 식당 일해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거라 남편은 집만 가지고 들어와 살았거든요. 남편은 제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치자 당황했는지 도망을 쳤는데 몇 시간 뒤 남편이 시모를 앞세워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싹 다 바꿔버려서 문이 열리지가 않자 시모는 대화 좀 하자면서 쉬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행동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는데 시모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너, 내 아들과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했니? 우리 아들이 의사 며느리를 데리고 오겠다는데 아주 초를 치네. 이혼을 빨리 해줘야 재혼식을 올린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혼인신고까지 할 거 아니야? 걔가 혹시 마음이 바뀌기라도 해서 재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알아? 의사인 그년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놈이랑 살겠어요. 의사 타이틀만 보고 그냥 달려드는 것 같은데 급하면 체하기 마련인 거 몰라요? 어차피 저도 당신 아들이랑 살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고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이혼해주면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괴롭힐 때까진 최대한 괴롭혀주고 떠나야 제 속이 후련하죠. 소송으로 가도 끌 수 있는 만큼 끌고 갈 테니까 가볼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나가세요. 시모는 제가 뜻대로 이혼을 안 해줄 것 같자 의사 며느리를 놓치게 될까봐 불안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어대길래 저도 시모의 말을 받아치면서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조금도 지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자 시모의 손이 움찔거리기 시작하길래 서둘러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아버릴 것 같았지만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더 커지게 될 거라는 걸 알곤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간 두 모자는 밖에 널브러져 있던 물건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 챙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 주말에 집에 있던 남편의 물건을 전부 다 싹 다 정리해서 밖으로 버려버린 뒤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뒤에서 시모가 저를 밀친 뒤 집 안으로 같이 들어왔어요.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시모는 말보다 손이 먼저 올라가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저도 이해질세라 시모의 머리채를 좌우 앞뒤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서로 뒤엉켜 있었는데 시모가 저를 욕실 안으로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여기 서류에 당장 도장 찍어라. 무식한 게 힘은 또 왜 이렇게 세?
네가 피해본 거에 대해선 위자료 챙겨줄 테니까 도장 찍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 소송까지 가서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내 아들 재혼식 날이야. 앞으로 1시간 뒤면 내 아들과 새 며느리를 드리는 날인데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건 가져가야 새 며느리가 안심을 할 거 아니야.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지금보다 더 더러운 짓도 할 수 있으니까 괜히 불이익 당하고 싶지 않으면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라. 너 때문에 머리도 다시 만져야 되잖아. 힘들게 만든 머리인데 좋게 마무리 지으면 얼마나 좋아? 내 아들과 영상통화해 줄 테니까 확실하게 대답해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내가 너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니 판단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여보세요? 엄마다. 엄마 보이니? 자, 봐봐. 엄마가 이혼 서류 가지고 왔거든? 재혼식 전에 도장 찍게 만들고 갈 거니까 우리 새며느리 잘 좀 챙겨주고 있어라. 엄마가 너를 위해 별짓을 다 하고 있다. 대신 의사 며느리 얻을 수 있잖아요. 엄마가 고생 좀 해주세요. 힘든 시간은 금방 지나갈 거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엄마도 이제 목에 힘주고 다녀야죠. 우리 엄마 말대로 대충 도장 찍고 끝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순히 따를 것이지. 욕실 안에서 그게 뭐냐? 잠깐만요. 식장 관계자가 불러서 다녀와야 할 것 같으니까 끊지 말고 기다려봐요. 남편은 영상통화가 연결이 된 채 갑자기 자리를 비웠어요. 시모는 저에게 서둘러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을 했고 저는 시모의 말에 답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 화가 났는지 핸드폰을 세워놓곤 저에게 또다시 달려들길래 저 또한 지지 않고 난리를 쳤는데 갑자기 시모 핸드폰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식장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시모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장에 있던 한 아이가 웃으면서 영상통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핸드폰을 발견해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시모가 저에게 막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였어요. 뒤늦게 온 남편이 다시 핸드폰을 아이에게서 뺏었는지 바로 전화 연결이 끊겼는데 이미 저와 시모와 몸싸움을 벌이는 게 전부 식장에 생중계된 상황이었죠. 시모는 저에게 화를 내면서 서둘러 도장을 찍었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온갖 짜증을 내며 집안에 물건을 던진 뒤 급하게 집 밖으로 뛰쳐나가길래 이번엔 제가 시모의 뒤를 따랐어요. 두 연놈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택시를 탄 시모의 뒤를 쫓았고 그렇게 도착한 식장에서 남편과 시모가 만났는데 주차장에서 목소리만 듣던 블랙박스의 상간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모는 식장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상간녀를 가만두지 않으려 달려들려 했는데 그 순간 상간녀가 어떤 한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플 텐데 그때 돼서 문제가 더 커지면 어떡해? 그냥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을 어떻게 내칠 수가 있겠어. 그 사람한텐 조카들인데 언니 부부가 사고로 죽어서 내가 대신 데리고 살아야 할 것 같다니까 그렇게 하래.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잖아. 그 사람은 집에서 애들이나 보라고 그래. 아까 너도 영상 봤지? 저 집안 나를 놓칠까봐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다니까. 혼전 임신으로 낳은 내 두 아이들을 키워주기에 딱 알맞은 조건이야. 일단 저 사람도 한번 갔다 온 몸이고 내세울 거 없이 몸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용해 먹기 딱 좋지. 솔직히 그 여자 내가 인생 구해준 거나 다름없는 거다. 그리고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내 뒤만 졸졸 따라다닌 애라 내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까지 한다니까. 평생 이용해 먹다가 애들 다 크면 그때 내쳐도 되잖아. 그 집안 사람들 원래 좀 모자라는 경향이 있어. 내가 애들만 없었으면 이런 선택도 안 했지. 두 아이들 아빠가 책임 못 진다고 연락 두절된 상태인데 이렇게라도 아빠 만들어주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집안 어머니도 가정부로 쓰기 딱 좋아. 의사 며느리라고 내 한마디면 껌뻑 죽거든. 내가 오죽했으면 저 집안을 선택했겠냐?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너는 그냥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어. 상간녀의 입에서 상상도 못할 대반전을 듣게 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과 동시에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갔는데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구제해줄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 위자료 받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줬어요. 시모는 의사 며느리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면 안 된다고 상간녀의 위자료까지 대신 내주었고 어차피 본인들이 알아서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가겠다는데 제가 그 길을 막아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의사 상간녀가 데리고 있던 두 아이들의 친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했다는 것도 엄청난 충격이었고 혼전 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들인데 조카라는 말을 믿고 본인들이 돌봐주겠다면서 의사라는 타이틀에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그 인간들이 정말 한심했어요. 그렇게 잇몸이 만개해서 상간녀의 계획에 빠져 자신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지 3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현재, 그때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상간녀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시댁에 보내고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도 보냈습니다. 그 인간들이 선택한 삶에 만족하고 있을 때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하고 싶어 때를 기다린 뒤 한창 단물을 빨고 있을 때 보내주었네요. 그리고 상간녀가 혼전 임신으로 친자식들을 키웠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상간녀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찾아가 조카라고 알고 있던 아이들이 상간녀의 친자식들이냐고 추궁했고 그동안 자신을 속인 거에 대해 분노하며 이혼을 요구했지만 의사 며느리의 재력에 단맛을 보게 된 시모는 처음에는 의사 며느리 머리채 잡고 난리치다가 충격적이게도 의사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되려 옹호했어요. 전 남편은 이혼하겠다며 난리고 시모는 의사 며느리를 보낼 수 없다며 이혼을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그 인간들은 의사 아내, 의사 며느리 얻었다고 그동안 좋아하면서 살았겠죠. 내막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몰랐던 그 인간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제가 굳이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알아서 무너져주니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같아 속이 다 후련하네요. 힘든 시간들을 겪었지만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은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살 인천에 사는 여성입니다. 제 가족은 남편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죠. 여러분은 인연이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이 사연을 들려드려요. 저희 집은 어려서 아버지의 사업으로 부유한 환경이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기사 딸린 차를 타고 등교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학교의 모든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저조차도 환경적으로 아쉬울 게 없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늘 있었죠. 이렇게 오래 갈 것 같던 행복도 잠시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 집안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였어요. 사춘기 시절이라 앞날이 깜깜했고 믿을 수가 없었죠. 급격히 집이 망했거든요. 집에는 빨간 딱지에 아버지는 일단 빚 때문에 도망을 다니는 신세고 외동딸인 저를 키우기 위해 주부로 평생을 사신 엄마가 사회생활을 시작하셔야 했죠. 항상 깔끔하고 요리 실력이 뛰어났던 엄마이기에 남의 집 파출부를 하며 둘이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엄마는 아버지 몫까지 열심히 사셨어요. 저를 학교 보내고 나면 우유 배달도 하시고 저녁엔 식당 고깃집에서 불판도 닦으셨죠. 그렇게 해서 가난했지만 제가 불행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답니다. 20살이 되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양어선을 타고 빚을 갚아 나가시고 계셨죠. 엄마와 저는 큰 충격에 빠졌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채무의 이행은 저에게 떨어졌어요. 빚을 상속받았기 때문이죠.
엄마는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남은 빚을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다 갚아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앞날 창창한 저에게 빚을 상속해준다는 것이 엄마 입장에선 가슴이 아픈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가져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학교를 다니면서는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했네요. 엄마는 불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준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 항상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전 그런 엄마에게 하루빨리 남의 집 파출부를 그만두고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해드리고 싶어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졸업을 앞둔 시점 취업을 하여 남들보다 빨리 사회에 발을 내딛었죠. 제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엄마를 쉬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세상은 녹록치가 않더군요. 엄마는 제가 시집갈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파출부 일을 나가셨습니다. 있는 집 사모님으로 살다 남의 집에서 파출부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엄마는 긍정적이셨기 때문에 지금 이거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때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남들보다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취업한 회사는 금융업계였기 때문에 직업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안정적인 직장, 더불어 직장 사람들도 너무 좋았죠. 그 덕이었을까요? 우연한 계기로 직장 상사와 눈이 맞아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이었죠. 하지만 먹고 살 길이 바쁜 저는 결혼엔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벌어 빚을 갚고 엄마를 도와드리고 살 수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빚을 갚는 것과 친정이 보탬이 되는 것이 남편에겐 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기적으로 연애만 하자고 했네요. 처음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연애만 하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으로서 괜찮겠다 싶었던 사람이기에 너무 고민이 됐지만 나 혼자 짊어진 짐을 둘이 질 수 없기에 번번이 거절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뚝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번번이 거절하는 저에게 늘 먼저 결혼하고 싶다고 들이댔네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희 집 상황을 모두 오픈했습니다. 처음엔 당황을 하는가 싶더니 남자친구는 이게 왜 결혼하지 못할 사유가 되냐며 되려 절 놀라게 해주었죠. 말이라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에게 제 이야기를 한 것이 어쩌면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반응을 해주니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이 사람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괜찮겠다 싶었죠. 네 마음 잘 알아. 우리 집도 지금은 괜찮지만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거든. 네가 하루라도 빨리 어머님을 쉬게 해드리고 싶으면 나랑 빨리 결혼해서 같이 보탬이 되자. 하나보단 둘이 낫지 않아? 결혼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만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결혼해선 딴소리 하는 거 아니야? 자긴 안 도와줘도 돼. 대신 내가 우리 집 도와주는 것만 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평생 고생하는 엄마 빨리 쉬게 해드리고 싶어. 내가 시집 간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혼자 빚 갚으며 사는 거 원치 않아. 어디까지나 난 그 빚 내가 갚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럽다면 지금 얘기해줘. 난 괜찮아. 당연하지. 나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놈 아니야. 내가 했던 약속 꼭 지킬게. 고마워. 어려운 결정해줘서.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근데 오빠네 부모님이 혹시라도 이 사실을 아신다면 좋아하실까?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고 가족끼리 하는 거잖아.
며느리가 빚도 있고 친정엄마도 부양해야 한다면 반대하시지 않겠어? 난 괜찮지만 우리 엄마 눈물 나게 하고 싶지 않아. 우리 집에는 천천히 얘기하자.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괜찮을 거야. 나만 믿고 이제 우리 결혼하는 거다. 그렇게 얼떨결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네요. 집에 와서 엄마에게 결혼을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자 엄마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내심 혹시라도 짊어진 무게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사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셨거든요.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새 출발을 한다고 하니 엄마는 무엇보다 기뻐하셨어요. 아, 정말 이것이 효도이구나 라고 느꼈네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1, 2년 만난 게 아니라 3년 정도를 만나봤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죠. 다행히 남친 부모님께서는 제가 아빠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시아버지께서 대신 결혼식 때 손붙잡고 들어가는 얘기도 하셨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혹시라도 한부모 가정이라고 날 폄하하면 어쩌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상견례 당일 긴장한 엄마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상견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온화해 보이는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이 계셨죠. 남자친구에겐 결혼한 형이 2명 있었는데 저희 집이 가족이 많지 않아서 딱 부모님만 모시고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아유, 반가워요. 어머, 사무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정이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시고 시집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사돈, 제가 더 감사하죠. 부족한 게 많은 아이입니다. 부디 너그럽게 사랑으로 가르쳐주세요. 그거 하나뿐입니다. 민정이가 저희 집에 막내 며느리로 들어오니 집이 더 화사해졌습니다. 사부인께서 곱게 길러주신 덕분인 것 같네요. 상견례 분위기는 너무 좋았네요. 생각보다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다정다감하셨죠. 아빠도 없고 집도 많이 기울다 보니 제가 혼자 너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두 분 다 따뜻하셨습니다. 중간에 아버님은 엄마를 몇 번 빤히 바라보시기도 하셨지만 그냥 쳐다보셨겠거니 했네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주 화목했어요. 상견례장을 벗어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엄마가 일해주고 계신 댁의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어머, 진주댁 아니야? 아유, 여기 한전식집엔 웬일이야? 여기 진주댁을 다 만나네. 아유, 우리가 인연이긴 한가 봐요. 아, 네, 사모님. 저는 밥 먹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혹시 식사하시러 오셨어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전 내일 뵙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일행인가 보네. 여기 밥 맛있죠? 나 자주 오거든. 우리는 그럼 내일 보는 걸로 하고 들어가요, 그럼. 이것으로 인해 시어머님의 얼굴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저는 얼굴색이 확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저 역시도 그러면 안 되지만 순간적으로 엄마가 일해주시는 집 사모님이 모른 척 하기만을 바랬네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습니까? 아버님은 별로 개의치 않아 하셨지만 어머님은 아까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집으로 가실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똘똘름하게 인사를 하고 떠나셨어요. 남자친구는 최대한 저희 엄마 보고 괜찮다는 웃음을 지어 보이며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죠. 엄마는 저와 차를 타고 오는 내내 잡을 안 서기셨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자니 너무 마음이 아팠고 아까의 제 모습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사돈 어른들께 딸이 책 잡히진 않을까
계속 걱정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런 모습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왜 그래? 괜찮아. 어차피 석현 오빠도 엄마 일하는 거 다 알았고, 뭐 어때? 난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한데? 창피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불안해해? 난 엄마 그런 모습 보니까 더 화가 난다. 그러니까 기분 풀어. 내가 너한테 짐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아까 안 사돈 얼굴이 안 좋던데 혹시라도 내가 남의 집 살이하는 사람이라 격에 안 맞다고 생각할까 봐 그러지. 난 괜찮은데 그게 너한테 불똥이 튈까 봐.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있는데 결혼해서라도 사람 듬뿍 받으며 살아야지. 나 때문에 책 잡히면 쓰냐? 에휴, 내가 괜히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기만 안 탔어도 분위기 좋게 끝내는 건데. 엄마, 혹시라도 걱정 마. 난 이런 걸로 싫다고 하시면 결혼도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런 집에 시집 가면 내가 행복하겠어? 땡! 그런 소리 말어. 그래도 인상도 좋으시고 아까까지 분위기도 좋았는데 아휴, 괜히 마음에 걸린다. 전화라도 해야 하나? 자불안석인 엄마를 진정시키고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엄마가 일을 하시는 건 알았지만 파출부이신 줄은 몰랐기 때문에 당황을 많이 하셨다고 했고 아버님께서는 그게 뭐 어떻냐고 했다네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맘 같아선 굳이 이런 결혼 하고 싶지 않았지만 또 이런 것 때문에 파혼했다고 하면 엄마 마음이 더 무거워질 걸 알기에 고민이 되었죠. 남자친구는 어머님이 그냥 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잠시만 그런 거라고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되었죠. 괜찮아. 엄마가 어머님 일하는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혼자서 너 이렇게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하셨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갑자기 그렇게 마주하니까 조금 놀라신 것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지는 거 없어. 너무 마음 쓰지 마. 어머님 표정이 걸려서 그래. 처음엔 다 좋다가 급격히 어두워지셨잖아. 우리 엄마한테 혹시 편견 같은 거 생기셨을까 봐. 내가 그 부분은 엄마랑 잘 얘기할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우린 결혼 준비만 잘하면 돼. 어머님은 괜찮으셔? 엄마야 뭐 내 걱정만 하지.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나한테 피해 갈까 봐 그 걱정만 해. 일하는 게 죄도 아닌데 말이야. 그렇게 무거웠던 마음도 잠시 시댁에선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놀라셔서 그랬나 보다라고 넘어가게 됐죠. 아니, 그렇게 넘어가야 했습니다. 괜히 좋은 날을 앞두고 이러쿵저러쿵 들춰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결혼식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중간중간 시댁에 들러 밥도 먹고 하였지만 특별히 별 말씀이 없었기에 내가 너무 크게 생각했나 싶을 정도였죠. 혼주 한복을 하러 가던 날 어머님과 엄마가 만나 한복을 고르는데 시어머님은 엄마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말이 없으신 게 아니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하신다는 걸. 엄마를 철저히 외면하는 시어머님 옆에 혹여나 나에게 피해가 갈까봐 전전긍긍해 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결혼이고 나발이고 때려치고 싶었네요. 어머님은 이 한복이 더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이게 더 어울리네요. 두 분 다 요거 마음에 드시나요? 나야 뭐 아무거나 입어도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너희 엄마나 신경 써야 하지 않겠니? 결혼식에 빈티 안 나게. 엄마, 무슨 농담을 그런 식으로 해요? 장모님도 피부가 고우셔서 아무거나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머님, 어떠세요?
순간 정적이 흐르는 걸 남자친구가 애써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엄마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 저도 참았고요. 혼주 한복을 하고 나서 어머님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딱 저랑 남자친구만 보고 말하니 민망했네요. 민정이랑 석현이는 집에서 밥 먹고 가. 아버님이 기다리신다. 어차피 집에 가려면 시간 좀 걸리지 않니? 집에서 먹고 가렴. 오랜만에 애들도 온다고 했으니까 같이 얼굴도 보고 얼마나 좋으니? 결혼 전에 자주 봐서 얼른 친해져야 시댁이 편해지는 거란다. 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그럼 혼자 버스 타고 가셔야 해서요. 식사는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머, 아니야. 엄마는 버스 타고 가도 돼. 얼른 가서 먹고 천천히 놀다 와. 날도 밝은데 뭐 어때? 맛있는 거 먹고 와, 우리 딸. 아,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리고 밥 먹으러 갈까요, 저희는? 어머님, 혼자 가시기 그러니까 제가 금방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신경 쓰지 말어. 버스 타면 세정거장이라 난 버스가 편해. 얼른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먹어. 마음은 고맙네. 엄마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저희가 모셔다 드리는 걸 한사코 말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네요. 예비 시댁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게 밥을 먹었죠. 아버님은 왜 같이 안 오셨냐며 물었지만 어머님이 딱 잘라 시간 없으시대요 라고 하시는 바람에 더 이상의 제가 언급은 못했습니다. 이번 일로 확실시 되었죠. 어머님은 저희 엄마와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셔서 아예 말도 안 섞고 싶어 하시다는 걸 아마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말이 독이 될 때도 있지만 어머님은 행동 하나, 표정 하나로 저를 아프게 했네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죠. 저희 엄마는 그래도 성의 표시라며 어머님, 아버님 이불 세트, 그릇 세트, 수저 세트 등 없는 살림에 바리바리 저를 통해 선물을 보내셨어요. 그걸 보고 어머님은 기뻐하시기는커녕 대놓고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그리곤 말씀하셨죠. 어머, 민정아. 아니, 보내주신 건 고맙다만 센스가 참. 아니, 어쩜 우리가 보낸 거 똑같이 그대로 따라 보냈다니. 사돈이 보는 눈은 길러야겠다. 안 그러니? 주고받기도 아니고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선물에. 에휴,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 네? 아, 그건 엄마가 선물을 너무 잘 받으셔서 어머님네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너무 유용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그 종류로 똑같이 고른 거예요. 워낙 어머님이 선물을 잘해주신 거라 저희도 필요한 걸 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엄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장모님은 당연히 엄마가 이렇게 보내주셨으니 당신도 성이라고 보내주신 걸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저희 집에 너무 유용한 물건이어서 엄마는 시댁에도 똑같이 비싼 세트 선물들을 보내주셨죠. 하지만 이것 또한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선물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너무 당황하기도 했고요. 모든 게 어렵기만 한 자리였습니다. 당신은 무슨 말이 그래? 우리가 보낸 선물이 너무 유용하였다니 비슷한 걸 보내셨다는데 고마워해야지. 아니 설령 당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금 태도가 그게 뭐야? 세기가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당신 요새 너무 예민해. 물론 그마저도 아버님께 혼이 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요.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 결혼식만 하면 엄마들끼리 부딪힐 일은 많이 없겠다 싶어 참았네요.
하지만 그건 크나큰 착각이었죠.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없이 결혼식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은 많이 아팠지만 엄마는 너무 잘 자라주어 고맙다고 결혼식 내내 행복해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자신에게도 뿌듯했고 오히려 힘든 삶 속에서 저를 곱게 키워주셔 제가 더 감사했네요. 드디어 신혼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생활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저희 친정 쪽을 더 도와줘서 엄마가 조금 더 편안해지셨죠. 남편한테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결혼 전 약속한 말들을 지키는 남자라서 행복했고요.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죠.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가 친정살림의 보탬이 되는 것을 알고 매우 노여워하셨습니다. 그나마 아버님은 이해를 하셨지만 어머님은 이해를 하지 못하였죠. 이 부분에 대해선 저도 죄송스러워서 어머님 화를 다 받아내었습니다. 아니, 말이 되니? 우리 석현이가 왜 너희 친정살림의 보탬이 되어야 하니? 그래서 너희 아이도 안 갖고 있는 거니 지금? 죄송해요, 어머님. 석현 씨가 같이 도와준다고 해서요. 제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면목 없어요. 아휴, 예, 나 솔직히 말해서 그때도 많이 놀랐다. 진주 때? 너희 엄마가 너 열심히 키워서 이렇게 좋은 직장에 떡하니 취직시키고 한 건 내가 인정하겠어. 근데 격이 맞아야지 격이. 파출부가 뭐니 도대체? 내가 그날 말은 안 했지만 누구 만날까봐 창피해서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너희 집에 속은 기분이야. 알아? 선물 세트만 해도 그래. 어쩜 똑같은 걸 사서 보낸다니. 색깔만 다르면 다야. 내가 한두 번 참은 줄 알아? 그나마 너 하나 마음에 들어서 이 정도로 참고 넘어가는 거였는데 우리 석현이 등골까지 어디 빼먹으려 들어. 내가 이러려고 석현이 장가 보낸 줄 알아? 너 세상 사람 다 잡고 물어봐라. 응? 우리 아들들 며느리들은 안 그러는데 어쩜 너는 니네 엄마밖에 모르니? 우리 석현이 돈 버느라 고생하는 건 모르고 나 참 기가 막힌다. 면목 없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 나쁜 짓 하며 저 키우신 거 아니고 정당하게 노동해서 번 대가로 저 키우신 거니까 직업적인 부분에서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할 건 아닌 것 같네요. 석현 씨한테는 이제 친정일에 관심 가지지 말라고 제가 당부할게요. 어머니가 화내시는 부분 다 이해해요. 주의하겠습니다. 어머니, 노여움 푸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어머님은 말이 없으셨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선 어머님을 충분히 이해했기에 더 이상 남편에게 저희 집에 관여해서 도와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네요. 그리고 나서 시어머님 칠순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셨죠. 형제들끼리 준비한 선물을 해드리고 각자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을 드렸는데 형님들이 드린 선물 보고는 어머님들이 애쓰셨겠다며 좋아하시는데 저희 엄마가 직접 준비한 선물에는 별다른 코멘트가 없었죠. 형님들의 친정에서 준비한 선물은 어머님이 좋아하는 목걸이에 귀걸이 금속품이었으나 저희 엄마가 준비한 건 다름 아닌 사돈 입맛에 맞는 반찬들과 맛있는 갖가지 음식이었거든요. 이걸 만들면서 고생했을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눈물이 찔끔 나는 것을 애써 참았네요. 어머님은 칠순 때 각자 친정 어머님들께 준비해 주신 선물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밥을 사시겠다고 약속을 잡자고 하셨어요. 선물을 받았으니 답례를 해야 한다며 주말로 약속을 잡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많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았지만 형님들, 어머님들까지 다 같이 만나는 터라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칠순 모임이 끝나고
엄마에게 둘러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불편해하시면 저희 엄마는 모임에 못 가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엄마, 어머님이 선물 너무 고마워하시는데 언제 한번 형님네 어머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밥 한번 먹자고 하시네. 괜찮아? 엄마는 당연히 괜찮지. 우리 딸이 걱정이네. 혹시 또 엄마가 가서 뭐 실수라도 하는 건 아닌지, 옷은 어떤 걸 입어야 할지. 아니 그보다 사돈이 음식은 입에 맞으셨다니?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뿐이라. 좋아하셨어야 네가 면이 설 텐데. 당연하지. 그 자리에서 한 그릇 다 드셨어. 너무 고맙대. 우리 엄마 음식 솜씨 왔다자뇨. 그리고 식사 자리는 너무 불편해하지 말고 옷은 이거 어때? 지난번에 상견례 때 입었던 옷 아니면 내가 오늘 가서 한 벌 장만해줄까? 엄마 기죽지 마. 그리고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맛있는 식사하고 와. 어머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한턱 내시는 거니까. 이렇게 말은 했지만 엄마가 작아지는 모습을 보니 한없이 마음이 안 좋았네요. 그렇게 어머님들의 식삿날이 되었어요. 사정상 일을 해야 하는지라 저는 처음부터 참석하지 못하였고 저녁 늦게나마 참석할 수 있었어요. 형님들은 와 계셨고 형님들과 어머님들의 호호거리는 소리를 틈타 조용히 구석에서 얘기를 경청하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많이 안 좋았네요.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코스 요리집에 합석할 무렵 다행히 엄마는 저를 보고 다시 마음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코스 요리집에서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뒤가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님이 밥을 대접하는 자리였고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런 인격체였나 했네요. 아참, 진주댁은 더치페이가 편하잖아요? 아닌가? 선물도 무조건 반반,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밥값도 반반 하죠. 너무 억지스러운 말에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고 이 자리는 엄마를 망신 주는 자리였구나 싶었네요. 주변 어머님들은 옆에서 웅성웅성거리며 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들은 저에게 전달되어 제 귀에 들어왔죠. 어머, 진주댁? 그럼 막내 며느리 안 싸더니 파출부위를 하는 거야? 어머, 고상하게 생기셨는데. 어머, 너무 의외네. 아휴. 아, 엄마, 조용해. 요즘 파출부가 어떻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동서 듣겠다. 나중에 나랑 따로 얘기해. 안 그래도 어머님이 안 좋아하셔. 형님네 얘기를 듣고 있으니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요즘 세상의 파출부가 뭐가 어떻다고 이러는 걸까요? 속상했어요. 아니, 다들 왜 그러세요? 파출부가 신기하세요? 저희 엄마는 열심히 돈 벌어 저 키워주신 쟤밖에 없는데 왜 이런 모욕을 듣고 있어야 하는 건데요? 어머님, 말 좀 해보세요. 그렇게 싫으시면 저 그냥 이혼할까요? 앞으로 안 볼 순 없는데 어떡하시려고요? 어머, 발끈하기는? 내가 틀린 말 했니? 그냥 진주댁이라고 하길래 진주댁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내 칠순 때 아니 선물을 안 하려면 하지를 말던가.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냄새나게 음식을. 그리고 우리 아들 등골 실컷 빨아먹었으면 자기가 먹은 밥값 정도는 내야지. 안 그러니? 난 아직도 분이 안 풀려. 우리 아들이 갖다 바친 돈만 생각하면 너 내가 너무 하다 했니 지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동안 몇 번이고 참았는데 이젠 안 되겠네요.
석견 씨가 결혼 처음 할 때부터 도와준다고 하는 거 제가 말렸어요. 그래도 도와주고 싶다 하길래 그러라고 한 거고요. 무슨 몇 년을 도와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상 결혼하고 몇 달 안 돼요. 그마저도 제가 그만두래서 지금은 안 도와드리고 있고요. 어머니 어쩜 그렇게 매정하실 수 있어요? 순간 제 말을 끝으로 갑자기 저기서 뛰어오는 아버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급히 저희가 있는 곳으로 뛰어오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지? 하며 이것 또한 제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네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헷갈렸죠. 사모님, 제가 결제했습니다. 몰라 뵀습니다. 낯은 익어서 자꾸 어디서 봤나 했는데 오늘 아들한테 세기 돌아가신 부친 이름을 듣고 바로 생각이 났죠. 한성건설 윤철한 회장님이 부금 맞으시죠? 제가 너무 늦게 알아봤네요. 시아버님께선 저희 아빠의 이름을 외치자 장례는 술렁술렁 들썩였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털썩 주저앉으셨죠. 그리고 그동안 한없이 참아오던 눈물을 서럽게 쏟아내셨습니다. 전 형님들께 어머님들과 자리 좀 피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 자리엔 어머님, 저, 아버님, 저희 엄마 이렇게 네 식구만 남게 되었죠. 알고 보니 아버님은 어려운 시절 저희 아빠에게 큰 신세를 지고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사업을 했을 때 아버님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죠. 제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회장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들은 거라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어 우리 민정이가 회장님의 자제였다니 너무 뜻깊네요. 사부인, 우리 민정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님은 안색이 바뀌셨습니다. 아주 어려워서 밥도 못 먹던 시절 저희 집에 늘 도움을 받고 몇 번이고 재기할 수 있었던 게 다 저희 아빠 덕분이라고 했거든요. 시어머님도 놀라셨는지 얼어붙으셨고 자신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아차했죠. 우리 남편에게 얘긴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아주 건실하게 사신다고 형편이 안 되어 재기를 못하고 있어서 꼭 도와주고 싶은 친구라고요. 그 친구가 석현이 아버님일 줄은 저도 몰랐네요. 저희가 이렇게 뜻깊은 인연이 있었군요. 저도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잊고 살았는데 남편 생각을 하니 이렇게 눈물이 안 멈추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다? 아버님이 저희 아빠에게 도움을 받아서 지금 회사를 탄탄하게 키운 거라고요? 우리 아빠가 그럼 은인이라는 거예요? 어머님, 들으셨죠? 저희 엄마가 이래도 진주댁인가요? 말씀 좀 해보세요, 얼른.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집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으면서 우리 엄마를 저런 식으로 하대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와 저희 엄마가 울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자 시어머님은 그때서야 울면서 입을 뗐습니다. 나도 사실은 파출부였어. 네 아버님 한참 다 쓰러져가는 공장 붙잡고 정신 못 차릴 때 애들은 먹여 살려야 했지. 돈 벌 수단은 없지. 그래서 남의 집 일 많이 했다. 내가 그래서 너희 엄마를 보면 젊었을 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싫었단다. 네가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그 세월 아무도 모를 거다. 지금이야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파출부하면서 온갖 서륙은 다 당했지. 자꾸 너희 엄마를 보면 그 모습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 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날 이렇게 살게 해준 분인데 내가 미안하다. 사돈, 미안합니다.
내가 사돈에게 큰 신뢰를 범했네요.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머님은 한참을 울며 얘기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어려웠던 시절 얘기를 들었던 적은 있지만 이 정도로 어려운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엄마와 저 그리고 어머님까지 목 놓아 울자 아버님은 묵묵히 옆에서 들어주고 계셨고요. 그리고 엄마가 입을 뗐어요. 다 용서하지요. 아니, 용서할 것도 없지요. 사돈, 파출부가 뭐 어떻답니까? 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니, 조금이나마 우리 딸에게 피해주지 않고 나 밥벌이 하면서 빚도 갚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없이 살면 그것이 행복 아닌가요? 몸 편히 살면 좋겠지만 주어진 삶에 전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 민정이 예쁘게 커준 점, 좋은 남편 만나 결혼한 거 지금은 다 행복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저는 괜찮으니 우리 민정이만 저랑 다르게 봐주세요. 곱고 온 우리 딸 예쁘게 봐주세요. 엄마의 말에 어머님은 많이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도 어머님께 얼른 더 사죄하라고 다그쳤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주제도 모르고 감히 이 사람이 사모님께 신뢰를 범하게 놔뒀네요. 저를 탓해주세요, 사모님. 젊어서 받은 은혜 제가 다 지금 갚겠습니다. 회장님 아니었으면